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해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이 해일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예보 알아보겠습니다. 박순천 기상청 지진 화산연구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 지금 앞서 도쿄 특파원 연결됐습니다만 발생한 지역 규모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기상청에서 파악한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지금 현재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으로서는 일본 이시카와현 노도 지방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의 규모는 7.4로 발표를 했었고 이후에 상세 분석을 통해서 7.6으로 추정된다고 상향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예, 도야마현에서도 규모 7.4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역에 혼선이 있더라고요. 그 위치 혼선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시카와현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저희 기상청에서 국외 지진 정보를 발표할 때 저희가 발표하는 일정한 그 지역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도야마시를 기점으로 해서 몇 킬로미터 해역이라고 발표를 한 거여서 다른 지진은 아니고 하나의 지진은 다른 위치에서 기점을 잡고 하다 보니 다르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육지와 가까운 바닷속 정도로만 보이는데 육지와 얼마나 가까운 지역인 겁니까? 진앙은 거의 육지와 해역의 경계 지역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지점이라기보다는 단층이 해역과 내륙에 걸쳐 있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역에서 내륙과 해역이 같이 움직이면서 지진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 해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3에서 5m의 해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보통 쉽게 생각하시면 건물의 1층 높이가 3m라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3에서 5m면 1층 건물 이상의 높이의 지진의 일이 파도가 이렇게 내륙으로 침입해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광범위하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미 이시카와현에 높이 5m 대형 쓰나미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본에서는 정규 방송까지 중단할 정도로 아나운서가 대피 경고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일이 지금 일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동해 근처에 있기 때문에 파도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관측을 해봐야 알겠지만 동해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동해의 해수 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동해안에도 약간의 해수 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피해를 줄 정도가 아주 높아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진의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기상청에서도 우리나라 동해안의 해수면 변동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예고 시점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지금 현재 예상하는 바로는 강원도 동해안 쪽 강릉이나 양양, 강원 북부 지역에 6시 반 이후 정도의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해수위의 변동이 있을지 하는 것, 더 높아질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측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진도 7 정도면은 그 일본에서 관측하기로는 서있기 불가능함 정도의 그 진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발생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동해면에서 있을 때 주민들 대피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높은 해일이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조금 진도는 지진에 의해서 피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지진의 규모, 지진의 에너지를 평가하는 게 지금 규모 7.6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해역에 어느 정도 단층이 걸쳐 있는 걸로 봐서는 지진의 일이 발생하고 있고 동해에 전반적으로 해수위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지진의 규모만으로 우리나라에 지진의 일이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으로는 동해안에 0.5m 미만의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진의 규모가 커서 내지는 단층이 움직이는 게 많이 더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움직였다고 하면 해수면의 변동이 좀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측되는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영향이 변동이 있을지 하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일본에서 방송된 화면인데요. 예,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쓰나미 도망쳐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피해가 지금 해일로 인한 피해인데요. 예, 앞서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진 해일 동해안 도달 예상 시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빠른 예상 시점이요. 강원 강릉 6시 29분인데요. 이 순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단층이 있는 위치, 그리고 동해에서의 수심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지역이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이 좀 더 느리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지진이 전파하는 과정에서의 전파되는 상황에 따라서 도달 시간이 달라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현지 방송 내용 다시 한 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현지에서 나가고 있는 피해 현장과 정규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그 방송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에 일본어로 쓰나미 도망쳐 이렇게 긴급함을 전하고 있고 지금 라이브 영상으로도 보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요. 일부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불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굉장히 많은 혼란 속에 있거든요.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경고를 할 정도라면 지금 일본 현장 화면으로도 보고 계십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그 피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지진으로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기낭 주변 지역에서 진도 7로 일본 기상청이 발표하는 진도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진동이 있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앙 주변에서는 아주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진도 7이면은 과거 지진 사례를 보더라도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지금 화면 이 상단에 보이는 X 표시된 곳이 방금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고요. 예, 작은 화면으로 좌측 화면을 보여드리는 보이는 게 것이요. 이시카와현 시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와지마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본 현지 APTN 송출 영상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 이 화면만 봤을 때는 화재 현장만 있고 또 정전 혹은 물건이 떨어지는 등의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지금 쓰나미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대피 방송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일본 그 현지의 쓰나미 어떤 사고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일 경고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은 진앙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는 지진의 예상 높이를 3m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넓은 범위에서 큰 높이의 지진의 일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측된 것만 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1m 이상의 지진의 일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정도면은 아주 지진의 일로서도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일이 5m 정도 이미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인 겁니까? 5m가 아직 발생했다고 관측 정보는 5m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상하기에 최대 5m 정도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지역에서 5m가 예상은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 관측된 것은 1m 정도, 1m를 조금 넘는 지역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지진의 일이
한 번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관측된 것보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3m 이상, 5m까지도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정보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 4시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여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강하게 흔들릴 수 있고 규모가 큰 그 여진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내륙에 대한 피해 규모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흔들리거나 아니면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만 봤었는데 여진에 따른 피해라든가 지금까지 해일과 관련해서 내륙의 피해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 7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도 진도 6 정도로 일본 기상청 계급으로 그렇게 그 강한 진동이 있었다고 보고가 돼 있고, 그럴 경우에 그 지진만으로도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여진이 발생한다면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 이하의 7보다 작은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2차적으로 좀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혹시 지진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일본에서 발생한 것만큼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작년에도 규모 3 정도의 지진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런 걸 고려를 한다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규모 3, 4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지진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지,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